자, 순열을 가볼 건데요. 순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약간 회장 부회장을 뽑는다든지 자리 배열을 한다든지 이거예요. 뒤에 나오는 조합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순서를 부여하냐 부여하지 않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 뽑아서 청소년분 시킬 거야. 그러면 조합인 거고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회장 부회장을 시킬 거야. 그럼 순열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리에 구분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그럼 일단 순열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갈 건데 수학에서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자리 배열까지 가는 거를 순열이라고 해요. NPR. 이 P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permutation의 앞 글자를 딴 글자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NPR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6P3을 한다. 그럼 6명 중에서 3명 뽑아서 회장, 부회장, 대의원 만족시킬 거잖아. 그치? 그러면 회장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6가지. 한 명 왔다고 치고 부회장 몇 가지? 5가지. 대의원. 이렇게.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냥 6에서부터 이 3개의 숫자를 나열해서 곱하시면 돼요. 만약에 6P2였다. 그럼 얘는 그냥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6 곱하기 가 답이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이게 순열의 계산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열 중에 좀 특수한 순열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바로 NPN이라고 하죠. 저희가 만약에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5명을 배열할 거야. 그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5P5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계산법이 그냥 5, 4, 3, 2, 1 가는 거 맞죠? 수학에서는 이런 거를 특별하게 5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4P4를 4 팩토리얼, 3P3을 3 팩토리얼, 2P2를 2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5 팩토리얼 정도는 우리 외우고 살자. 5팩은 숫자 계산으로 120이 됩니다. 5, 4, 3, 2 곱해보시면 돼요. 많이 나오는 숫자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그냥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NP0은 수학에서 그냥 1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기 때문에요. 10명 중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뽑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1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무엇입니까? 0팩. 역시 아무도 배열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도 1입니다. 0 팩토리얼도 1이고 NP0도 1이에요. 0 아니에요? 그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네모칸 증명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 번만 들어볼게. 제가 만약에 10P2를 계산한다고 하면 여러분 10 곱하기 9 하실 거잖아요. 맞죠?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볼게. 제가 10 팩토리얼 즉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땡땡땡땡 1까지 곱했어. 거기서 10 곱하기 9만 남겨두고 싶으면 분모에 8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부터 1까지 다 배열하고 8부터 1까지 다 약분해버리면 10 곱하기 9만 남는 거 맞아? 그러면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해볼게. 이 8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10에서 2를 뺀 게 8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앞에 거 P 뒤에 거는 이렇게 가볼게. 앞에 거 P 뒤에 거는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아까 그 8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해서 나온 거라고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쓰이나요? 뭐 계속 뒤에서 증명하는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2번에 있는 요거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 요거를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봐봐. 앞에 거 P 뒤에 거는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이죠. n에서 0 빼면 뭐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n팩. 수학에서 분자분모 똑같은 거 나눴어. 이거 0이야 1이야? 1이죠. 그래서 답은 1이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0 아닙니다. 자, 540번에 이거 증명할 때 어떤 거 이용하나요?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앞에 거 P 뒤에 거는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이걸로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 식정리 갈게. 요거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r-1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해볼게요. 앞에 거 p 뒤에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이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좀 이쁘게 쓸게. n-r-1팩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더하기 r은 그냥 앞에 곱해진 거니까 곱하시고 뒤에 거 갈게요. 예.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근데 n-1에서 r-1 빼면요.
최종적으로는 n-r만 남는 거잖아. 맞아? 일단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 줄에서 이 분수를 덧셈을 하라길래 분수를 더해? 근데 분모가 서로 다르네. 그래서 저 통분할 거예요. 괜찮아요? 둘 중에 좀 더 큰 수로 통분할 거예요. 누가 더 커요? n-r-1 팩토리얼이 커요? 그냥 n-r 팩토리얼이 커요? 그쵸? 그럼 얘로 통분을 해볼게. 그러면 한 번에 쓸게. n-r 팩토리얼로 통분을 했잖아. 그러면 이게 약간 한 칸 차이 나는 숫자인 거 보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잖아. 얘가 지금 9팩이고 얘가 지금 10팩인데 제가 10팩으로 통분한 거잖아. 자, 그러면 9팩을 10팩으로 만들려면 앞에 10만 딱 곱해주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요거로 갈게. n-r-1 팩토리얼이 n-r 팩토리얼이 되려면 앞에 뭘만 한번 띡 더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n-r 분자 분모에 n-r을 곱합니다. 괜찮아요? 분자만 좀 쓸게요. n-r 곱하기 n-1 팩토리얼 원래 있었던 거. 괜찮아? 자, 더하기. 얘는 통분이랄 게 없어.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분자에 있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그대로 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에서 색 정리만 좀 가볼게. 색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서 지금 혹시 이 부분이 공통인수로 묶이는 거 보여요? 한 두 개에서 공통인수가 있었으니까 n-1 팩토리얼로 묶어내고 주머니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n-r 들어오고 여기 플러스 r도 들어오지. 그럼 결국 뭐만 남는 건데? n-r 남고 더하기 r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그냥 얘가 n-r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팩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n 곱하기 n-1 팩은 뭔데? 이게 뭐야?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잖아. 이게 뭐야? 숫자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지. 얘가 10이고 얘가 하나 줄인 9팩이야. 이거 뭐야? 10 곱하기 9 팩토리얼 뭐야? 기호로 10팩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바뀌는 거지. 그 전까지 우두머리가 9였다가 새로운 대장 10이 왔으니까 이제 표기가 10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이치에 따라서 얘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고요. 얘는 n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n-1에서 1까지 다 곱해져 있는 n-1이 대장이었다가 하나가 더 큰 대장이 다시 왔으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해서 그냥 n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말 봤네? 이거는 그냥 nPR이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까 뭘 증명을 해달라 그랬냐면 나한테 이거 정리하면 진짜 nPR 나와? 라고 물어봤거든. nPR이 나오더라고.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 찾아서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왔을 때 n-1팩, n-1팩을 곱했어. 그리고 막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쓸어 담아. 그럼 여기 가에 뭐 들어간다고요? 얘도 들어오고 플러스 r도 들어왔어. 근데 계산이 돼버리네. 그래서 뭐만 남는다고? 가에 딱 n만 남는다고. 근데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다고요? n팩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n이고 나에 들어갈 건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필수 문제 8번 한 번만 가볼게. 자, 1번부터 갑니다. NP는 우리 n 곱하기 n-1을 말해요. 맞죠? 이게 5n, 즉 5 곱하기 n이랑 똑같대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n이랑 n 약분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따라서 n은 그냥 뭐다라고 말하면 돼? n은 이렇게. 자, 2번 갑니다. 5피얼이래요. 근데 일단 5피얼 일단 써놓을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외워두기로 한 게 5팩토리얼을 외워두기로 했어. 5팩토리얼 뭐라 그랬지? 좋아요. 그러면은 6팩토리얼은요? 120에다 뭐만 곱하면 돼? 6. 그래서 이게 720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다 720을 곱했더니 43,200이 되더래. 그럼 일단 얘랑 쇽쇽 약분해서 날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 나눗셈 하면 얘가 5피얼이 60이 나오거든요. 얘가 60이 나와요. 괜찮아요? 자, 그럼 해볼게. 5로부터 5 곱하기 4 한다고 60 나와요?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60 나와요? 그러면은 5로부터 몇 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 3 넣으면 되겠죠. 그쵸? 답이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3번 가야겠 3번. NP5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가 돼요. 맞아요? 이게 는
30 곱하기 np3이래. 그럼 이게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돼요. 맞아요? 그럼 n, n-1, n-1 곱하고 n, n-1, n-1을 곱해. 그럼 결국 얘는 얘다 이렇게까지만 남는 거야. 맞아? 그럼 불러봐. 2차 방정식 풀기. n제곱 7n 플러스는 2니까 n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18은 0이니까 nn 92 맞불. 따라서 n은 뭐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또는 어차피 우리 순열조합은 자연수 세계관이니까 1차이 나는 숫자 곱해서 30 나오는 거? 이거 6, 5, 30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 큰 얘가 6, 얘가 4다. 그러니까 n-3이 6이다. 따라서 n은 9다. 이렇게 바로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2차 방정식까지 굳이 가지 않고. 괜찮겠어? 그러면 필수 문제 9번으로 갑니다. 필수 문제 9번. 5명의 학생 중에 5명의 학생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5P5. 다른 말로, 더 빠른 말로 우리 뭐라 부르죠? 5명 일렬 배열하는 거? 5팩 이렇게 부릅니다.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2번 갈게.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배열까지 하겠대. 그걸 기호로 뭐라 불러요? 5P3. 그럼 이거 숫자 계산하면 그냥 오, 좋아요. 이게 60인 거죠. 자, 3번 갑니다.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겠대요. 대표 1명, 부대표 1명. 좋아요. 5P2. 그래서 답은? 20.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필수 문제 10번 갈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1번.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여기 조심해야 될 거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남학생 만약에 A, B, C, D가 있었고 여학생 E, F, G가 있었는데 여기 여학생 3명을 여기 완전히 주머니로 묶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그럼 멀리서 보면 이게 사람이 몇 명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 상황이 5명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5가 5팩토리얼 곱하기 그 안에 저 주머니에 있는 3명이 자리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 더 곱해줘야 돼? 100 이렇게. 그래서 5팩토리얼은 120이고 3팩토리얼은 6이니까 정답은 7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거 2번 한번 갈게. 2번은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절대 전체에서 부정을 빼겠답시고 전체 배열하는 거 7팩이고요. 아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거 720이라고 했죠? 저 이렇게 뺄게요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생각보다. 이거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베이스 때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체에서 부정 빼는 방법으로 푸는 거는 2명이 이웃한다 또는 어떤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그 2가지 방법이 다 통용이 되는데 3명부터는 우리가 지금 뺀 거는 3명이 온전히 붙어있는 상황만을 뺀 거잖아. 그러면 어떤 것도 남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A, B, C가 여학생이라고 쳐. 여학생끼리 아예 이웃하지 않길 원했지. 그럼 이런 상황이 들어가면 돼? 안 되지. 근데 그런 상황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짜리부터는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 풀 때 절대 여사건처럼 풀면 안 돼요. 전체에서 부정을 빼면 안 돼요. 아예 문제풀이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문제풀이가 따로 존재한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를 풀 때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배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절대 이웃하지 않으려면 뭐 이웃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애들은 누구야? 남학생이죠. 남학생 지금 몇 명 있어요? 4명. 그래서 4명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이게 4팩이야. 괜찮아? 남학생 배열해볼게요. 남학생이 이렇게 배열을 했어. 그럼 남학생 4명을 배열하고 나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 공간이 좀 생겨. 몇 개 공간이 생겨? 5개. 5개 공간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4명이니까. 그러면 그 5개 공간에서 3개의 공간을 뽑아서 여학생을 배열하면 그만이잖아. 5개에서 만약에 여기 3개를 뽑아. 단순히 뽑는 게 문제냐 뽑고 나서 A, B, C, A, C, B, B, A, C, B, C, A 이런 식으로 여기다 갖다가 3명을 배열까지 하겠다고요. 괜찮아요? 그걸 수학에서는 5P3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무조건 이거. 전체에서 부정 빼는 방법 말고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하고 남학생 먼저 배열하고 사람이 4명이면 공간이 5개가 생기겠죠? 사람이 5명이면 공간이 6개가 생길 거예요. 그 공간에 사람 3명을 가져 넣어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4팩토리얼은 24가 될 거고 5P3은
60이 될 거라서 이거 숫자 계산하면 1440이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3번은 어떤 문제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썼으면 좋겠대. 그럼 잘 봐. 남학생이 한 명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양 끝에 남학생이 서야겠네요. 맞아요. 만약에 사람 수가 3명 같았으면은 케이스 분류를 했었을 텐데 남학생이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고민 없이 자리 배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남학생 자리에 남학생 4명을 배열하는 거. 기호로. 좋아요. 여학생 자리에 여학생 3명을 배열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숫자 계산하면은 24 곱하기 6이라서 답은 144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리 배열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자리 지정부터 하시고 나중에 그 자리에 사람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거지. 괜찮아? 네. 그러면 필수 문제 11번 한번 들어가 볼게. 여기에 트라이앵글의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T가 맨 처음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온대요. 그럼 이거는 확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가 맨 앞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거 확정. 그럼 8개 문자 중에서 2개는 확정이고 여기 사이에 몇 개 문자는 6개 문자는 배열해 주셔야 돼요. 아무 규칙 없어요. 그럼 기호로 뭐라고 쓸 거야? 그냥 6? 그래서 답은 7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 T와 A 사이에 2개 문자 넣겠대요. 봐봐요. 케이스 분류 잘게 쪼개볼게. T와 A면 이렇게 해서 2개 문자 넣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는 T가 여기였으면 A가 여기였을 수도 있고, 또는 T가 여기였으면 A가 여기, T가 여기였으면, 그러니까 T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까지죠. 그때마다 A는 따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아예 2칸 떨어진 곳에. 그럼 경우에서 총 몇 가지가 나와? 지금 이 상황이 5가지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TA 나오던, T가 2번째 와서 TA가 나오던, TA가 나오던 이렇게 써다 보면은 지금 제가 T만 써보니까 5번째가 나오더라고. 괜찮아? 네. 구체화 좀 하자. 5가지가 있고 그냥 저 한 가지 얘 못 바꿀게요. TA라고. 물론 선생님 T랑 A 자리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넣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모든 거에 구체화가 제가 지금 그림 표시해 놓은 구체화입니다. 10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를 저는 이미 쓴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TA 자리 끝났고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았는데 지금? 6가지. 그럼 걔는 그냥 규칙 없어. 배열만 하면 돼. 어떻게 쓸 건데? 600. 600. 그럼 720에다가 10 곱하는 거니까 정답은 7,200.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밑에 풀이랑은 살짝 다른데 풀이대로 드리기도 할 건데, 일단 가끔 풀이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풀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를 잘게 쪼개는 방법이 있어. 케이스 분류를 잘게 쪼개면 헷갈릴 일이 조금 줄어드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풀이대로도 이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T랑 A 사이에 꼭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 6개 문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에 자리 배열까지 하는 걸 6P라고 불러. 괜찮아? 네. 그러면은 뭐 구체화 해볼게. 뭐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L이랑 E가 왔다고 쳐. 그치?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A랑 T도 자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네. TA도 좋고 AT도 좋았으니까 그럼 그것까지 곱했어. 그럼 그때부터는 구체화 끝난 거야. 그냥 이거라고 쳐. 얘네 4명은 지금도 자리 바꾸면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 8개 문자 중에 4개 자리 확정이니까 4개가 더 오죠. 그러니까 제가 확정이라는 건 이 4명 간의 관계가 확정이라는 거지, 이것들이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 이 4명이 같이 다니기만 하면 돼. 그치? 그럼 멀리서 봐봐. 이거 몇 명처럼 보일까? 멀리서 보는 사람은? 5명. 그래서 여기다 5팩을 곱한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요거 30 곱하기 2 곱하기 120 이렇게 풀어도 똑같이 답은 7,2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지 여기 밑에 풀이를 설명드린 거고, 이것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케이스 분류를 잘게 쪼개봐라. T와 A 사이 2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TA였을 수도 있고 TA였을 수도 있고 TA였을 수도 있고 TA 마지막 TA 이렇게 해서 5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 5가지 중에 얘라고 치고, 그리고 T랑 A 잘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하고, 그래? 그럼 여기 TA라고 해. 이제 확정 끝났네. 그럼 나머지 여기 6명이 가서 자리 배열하면 되니까 6팩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원래 경우에서 문제가 풀이 과정이 1개가 아닌 문제가 훨씬 많으니까요. 둘 다 설명을 드려봤고, 3번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이거야말로 이제 그거 가야죠. 적어도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전체 경우의 수에서 좀 빼보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반대말 뭐야? 한국말로 말해줘. 적어도의 반대말은 약간 모두 이런 느낌이에요. 모두 또는 다. 모두 양 끝에 모두 뭐가 오면 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의 반대말이었으니까 모두 모음이 오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 8개 중에 모음 한 번만 해볼까? 모음은 아에이오우예요.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어요. 아에이오우. 괜찮아? 그러면 3개 중에서 저 여기에 모음만 올 거야. 그럼 여기 3개의 모음 중 2개를 선택해서 첫 번째 자리와 맨 마지막 자리에 배열까지 할 겁니다. 그걸 수학에서 뭐라 불러요? 3P. 오케이. 3P2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네. 그리고 그냥 구체화할게. 3P 6가지 상황 중에 그냥 뭐 A랑 I 왔다고 쳐. 실제로 뭐가 온지는 모르겠어. 그냥 구체화를 해.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6개. 걔네 자리 배열하는 거. 600. 이게 끝. 이거죠.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걸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였는데? 전체. 그냥 아무것도 제한이 없었을 때 지금 내가 하고자 함. 전체 경우의 수는? 800. 저 8개 문자를 배열하고자 함이었으니까 이거 숫자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해보시고, 자, 550번을 한번 가볼 건데 이 7개 문자 나열할 때 적어도 2개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모음끼리. 근데 그러면 저 이거 전체에서 부정 한번 가보려고요. 그럼 이거 전체에서 뭐 빼면 되는데? 반대 상황을 한국말로 불러줘. 적어도 2개가 모음끼리 이웃한다. 반대말이 뭐야? 적어도 2개의 모음은 꼭 이웃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야. 맞아? 모음 중에서 적어도 2개.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은 이상이라는 말이라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모음끼리는 서로 붙어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모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상황의 반대말이 뭐야? 붙어있잖아. 그쵸? 뭐가? 뭐. 모음이 전혀 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계산이라는 걸 하기 전에 경우의 수의 핵심은 문제 뜻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 풀 수 없어요. 자, 그럼 전체 갈게. 전체 경우의 수는 뭔데요, 지금? 700. 7팩입니다. 여기서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건데요. 모음을 약간 표시해보면 얘랑 얘가 모음이거든요. 근데 이 3명이 절대 이웃하지 말어라 이란 뜻이잖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 풀 때 아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배열부터 먼저 가자고 했어. 자, 나머지 자음 몇 개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자음을 먼저 배열하는 게 몇 가지? 400. 아까도 말했지만 자음을 이렇게 4명을 배열하고 나면 그 공간이 생겨. 몇 개 공간 생기는데 사이사이에? 5개 공간. 여기서 이 5가지 자리 공간에서 몇 개 선택해? 지금 모음 몇 개예요? 3개. 3개. 그럼 5개 중에 3개 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모음 3개를 각기 다르게 배열까지 할 거야. 그걸 뭐라 불러? 5P3. 그렇죠. 5P3 이렇게. 그래서 이거 숫자 계산만 하면 돼. 괜찮아요? 제가 하진 않을게요. 넘어가서 필수 문제 12번 갈 건데 6개 숫자 0, 1, 2, 3, 4, 5 있대. 자, 4자리 자연수 가자. 그러면 밑줄 4개 그어. 꼭 P를 꼭 써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중등풀이로 풀어도 돼. 근데 여기 천의 자리 숫자의 0은 뭐다? 그럼 천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이 5가지잖아. 그치? 뭐 이 왔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빨리 갈까? 뭐 근데 일단은 그냥 일일이 써보고 싶으면은 100의 자리에 몇 가지 올 수 있고 또 5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 3가지.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여기 뒤에를 좀 간단하게 쓰자고 하면, 그러니까 천의 자리 같은 경우는 0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5라고 5가지라고 쓴 거고, 뒤에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카드 5장 중에서 몇 개 뽑아서 3개 뽑아서 자리별까지 하면 되니까 2, 3. 이렇게 그냥 바로 써도 좋다는 거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5P3이 60이니까 곱하기 5하면 300이구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짝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바로 갈 수는 없죠. 4자리 자연수인데 짝수가 되려면 끝에가 뭐로 끝나던가 0으로 끝나던가 끝에가 뭐로 끝나던가 2로 끝나던가 끝에가 4로 끝나면 된다. 근데 아시죠? 이거 2로 끝나는 거랑 4로 끝나는 거는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올 거고, 얘는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아. 그치?
자, 지금 숫자 카드가 0, 1, 2, 3, 4, 5가 있었어. 근데 0을 이미 썼어요. 그럼 나머지 1, 2, 3, 4, 5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배열만 하면 되잖아. 그걸 기호로 뭐라 불러? P3 이렇게 불러. 그럼 이게 뭐야? 숫자 계산하면? 60. 이렇게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끝자리가 2로 끝나면? 근데 이거는 방금처럼 그냥 5P3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0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는 또 그렇게 갈 거야. 원래 0, 1, 2, 3, 4, 5 있었는데 2 썼고 0은 못 오니까 여기 4가 올 수 있어. 맞아? 그럼 뭐 1 왔다고 치자. 그럼 다시 이 뒤에 이 두 가지에는 0부터 3, 4, 5 중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공식 할까? 4, P2 이렇게 숫자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4, 3, 10이니까 10에다가 4 곱하면 48이거든? 근데 여기 뭐 다시 해봐야 될까? 아니요. 뭐랑 똑같을까? 당연히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끼리 다 더하면 2번의 정답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3번에 4의 배수의 개수 갈 건데 이 배수 판정법 중에서 4의 배수 은근 중요합니다. 꼭 순열조합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전에 뭐 복소수 파트나 이런 데 문제 풀 때도 4의 배수를 생각하는 그 관점은 좀 중요한 것 같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25만 뭐 6,700만 이렇게 길쭉한 숫자가 있어. 제가 이거를 얘들아 이거 4의 배수야? 라고 물었을 때 이거 진짜 4로 나눠보시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이거 아니라고 했어. 이미 100단위부터는 무조건 4의 배수야. 왜냐면 100이라는 숫자가 4의 배수니까. 맞아? 그러면 이거를 쪼개면 26, 25, 67, 00에다가 그냥 31을 더한 거잖아. 네. 근데 얘는 100단위 이상 숫자니까 얘 당연히 4의 배수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자리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이 수는 무조건 4의 배수예요. 왜냐면 100단위 이상부터는 여기 00 붙여버리면 무조건 4의 배수예요. 왜? 얘가 지금 100의 배수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끝자리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해볼게. 4의 배수의 개수. 이거 누가 어떻게 일일이 다 써봐. 일일이 다 써보는 건 말이 안 되고 끝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부터 갑니다. 자, 0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안 빼먹어야 되니까 0, 4 들어올 수 있죠? 그럼 4의 배수죠? 네. 그 다음에 0으로 시작하는 거 끝났고 12 네.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거 끝났으니까 20 24 28 32 36 안되고 40 44 안되고 52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제가 분류를 해볼 건데 저는 0, 4, 2, 0, 4, 0이 하나의 흐름인 것 같고 1, 2, 2, 4, 3, 2, 5, 2가 하나의 흐름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0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로 케이스 분류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 영사테마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계산해주고 얘는 따로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이 모든 케이스를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끝에 1, 2로 온 거 계산 한번 해주고 나머지 다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가볼게. 0, 1, 2, 3, 4, 5에서 0, 4는 0과 4를 이미 썼어요. 그럼 굉장히 심플하네. 0도 없어 심지어. 이 몇 개 숫자 있어 지금? 네. 거기서 자리 몇 개야? 그럼 기호로 뭐라고 쓸 건데? 4P2. 이렇게 쓸 거야. 괜찮아? 네. 근데 여기가 4P, 즉 4, 3, 10이라면 얘만 10이야? 아니지. 얘도 12, 12, 12가 되는 거야.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 갈게. 만약에 1, 2 버전이라면 1과 2가 이미 쓰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앞에는 0은 못 와. 그럼 몇 가지 올 수 있는데? 3가지 올 수 있죠. 그리고 뭐 3 왔다고 치자. 그러면 또 몇 가지 올 수 있는데? 3가지. 오케이. 0, 4, 5 이렇게 3가지. 괜찮아? 그럼 얘 몇 가지인데? 9가지. 그럼 얘가 9가지면 얘도 9가지고 얘도 9가지고 얘도 9가지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연두색 버전 12버전은 총 3개가 있었죠. 그럼 36이죠. 더하기 이 9버전 경우 몇 가지 있었는데 4가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2.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어떤 거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4의 배수는 저렇게 판단해주면 된다.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러면 551번에 내려가서 제가 지금 3의 배수 개수 이것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전에 1번과 2번을 먼저 완료를 해봅시다.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는 5자리 숫자가 있다라고 쳐봐. 25,712라는 숫자가 있어. 얘 3의 배수야 아니야?
어떻게 생각했어요? 3의 배수인지 아닌지? JC. 에이, 그게 아니라 3의 배수 판정법은 우리 초등학교 때 좀 유명해가지고 아마 잠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걸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자연수들의 총합이 3의 배수면 이 수 자체가 3의 배수예요. 그러면은 2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이거 다 쪼개면 뭐 나오는데? 이거 17 나오거든요? 17이 3의 배수예요? 이게 절대 3의 배수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3의 배수 판정법은. 그러면 지금 여기 숫자 카드가 0, 1, 2, 3, 4가 있었는데 사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2학년 2학기 때 이런 문제 웬만한 좀 어려운 책이 다 나왔고 그때도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카드가 되게 적으면 그냥 일일이 써봐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미 카드가 5개고 가끔 이거 분명히 2학년 책이나 교과서에 0, 1, 2, 3, 4, 5, 6, 7, 8, 9라는 카드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만드냐라고 나오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써보냐고. 그걸 다 써보는 건 말이 안 돼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아이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 3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부여를 다 해줘요. 괜찮아요? 6, 7, 8, 9, 10, 11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괜찮아? 근데 심지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거는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럼 생각해볼게. 얘 나머지가 0인 아이들의 모음이고요.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의 모음이고요. 나머지가 2인 아이들의 모음이에요. 자, 그럼 어떤 3의 배수, 자, 어떤 세상의 자연수를 만들어서 이거들이 3의 배수가 되려면 3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 뭐가? 이거 숫자의 합이. 그러면은 이 나머지의 조합이 3, 6, 9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저 지금 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말하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만약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아이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아이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아이들끼리 뭔가 조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순서는 모르겠어. 나머지가 1인 애들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뭐 2가 올 수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려고. 일단 뭔가 0, 1, 2 이런 아이들의 조합이라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겠죠. 왜냐면 1 더하기 2가 딱 3이니까요. 괜찮아요? 또는 여기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뭐가 있냐면 나머지 조합이 원래는 이게 숫자 카드가 더 많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11도 돼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안 되지. 왜? 나머지가 1인 애들이 고작해서 2장밖에 카드가 없으니까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는 뭐도 돼? 2도 되죠. 2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조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숫자 카드가 굉장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쟤는 애초에 태생부터 불가능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 건데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아이들이 앞에 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제가 여기서 왜 케이스 분류를 하자고 말을 드리냐면 이 꾸러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0꾸러미 안에 또 0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0이 앞에 오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해볼게. 만약에 이거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나머지 배열할 수 있는 방법. 나머지 배열법 중에서 1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은 1이든 4든 100의 자리에 오는 거 상관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1, 2, 0 괜찮고요. 1, 0, 2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2, 1, 0도 괜찮고요. 2, 0, 1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마음 편하게 가볼까요? 여기 몇 가지. 여기 3으로 난 나머지가 1로 떨어진 애들 여기 아니면 얘 들어가면 되니까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 여기 꾸러미에 숫자 몇 개 있어? 후보 1개. 3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들 후보 몇 가지? 2개. 그럼 여기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 123, 420, 423 이렇게 4가지라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밑에 케이스 갈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누구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2가지. 얘는? 1가지. 그래서 역시나 또 4개. 얘는? 1가지, 2가지, 2가지에서 4개. 1가지, 2가지, 2가지에서 4개. 그럼 이거 총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총 16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제대로 쓰면 되겠네. 만약에 3으로 나눠 떨어진 애들이 꼭 100의 자리에 온다면 이때부터는 0이 더 이상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라고. 얘 무조건 몇 가지? 한 가지. 왜? 0 못 오니까 100의 자리에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얘네들은 상관없죠. 얘 몇 가지?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얘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이렇게. 근데 0, 1, 2도 괜찮지만 똑같은 생각으로 0, 2, 1도 괜찮았겠죠? 여기도 또 두 가지겠죠? 그래서 16에다가 4 더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20이 나와 이거야. 괜찮아? 또는 사실 저는 이 방법은 이제 나중에 숫자 카드가 되게 많아졌을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었고 그냥 숫자 카드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애초에 0, 1, 2, 3, 4가 이렇게 있었었잖아.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숫자 조합을 찾는 거야. 일단 숫자 조합부터 말할게. 아무것도 아니고 숫자 조합.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이랑 뭐 예를 들어서 1이 맞나? 그럼 무조건 아래는 2가 채워줘야지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뭐 1로 시작했다. 그럼 1, 2, 3 또는 이거 다 더하면 6으로 끝나는 거 맞죠? 네.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는 3의 배수라고 했었어요. 괜찮아요? 또 뭐도 있지? 얘가 0, 2, 4 이렇게 해도 다 숫자 더하면 6 나오죠. 그 다음에 9 나오는 조합이 있어요. 9 나오는 조합? 더 2, 3, 4. 이렇게. 그래서 얘 배열하는 방법은 1, 2, 3, 1, 3, 2 이거 다 괜찮으니까 3팩이고요. 6가지예요. 괜찮아요? 이거 배열하는 방법은 6가지 3팩토리얼. 얘는 앞에는 1 또는 2만 올 수 있고 얘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 2, 2, 1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얘 4가지예요. 맞죠? 네. 얘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얘 4가지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몇 가지예요? 20가지. 이거 20가지예요. 괜찮아요? 네. 뭐 그렇게도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조합 중에 하나라도 덜 찾으면 틀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배수 항상 나오면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거 좀 괜찮고 3의 배수가 항상 조금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 경우의 수는 결국 자기가 방법을 생각했다고 해도 한두 개 잘못 쓰면 그냥 틀리는 문제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방식을 사용하든 아까 있는 얘를 사용하든 결국에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3의 배수가 될 수 있다. 요거 본질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의 배수 나오면 조금 어렵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발전 문제 14번 갈 건데 사전식 배열이래요. 다행히 우리가 ABCD 순서라는 걸 알고 있고 문제에서 나왔을 테니까 자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EBDA로 오는 거 몇 번째인지 구해보래. 그럼 한번 해볼게. 일단은 가장 먼저 사전을 펼치면 A부터 시작되니까 A로 오는 거 다 모았다고 생각해봐. A는 고정이야. 그럼 뒤에 나오는 문자 4개 배열하면 4 팩토리얼. 이거 4팩은 뭡니까? 숫자로 24예요. 자 그러면 B로 시작하는 모든 0단어 다 모아. 뒤에 A와 C와 D와 E가 무작위로 배열되는 거 다 끌어모아도 몇 개예요? 24.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누적 개수 현재까지 몇 개입니까? 48.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C로 시작하는 거 갈 건데 이 중에 답이 있잖아. 그럼 좀 더 잘게 쪼개자 이번에. C, A로 시작하는 걸로 갈게. 이거 몇 개 뒤에 문자 올 수 있어요? 3개. 그럼 3팩이겠죠. 그래서 몇 개? 6개. 나머지 문자 3개를 3개 자리에 배열하는 걸 3P3, 3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누적 개수 몇 개 달성했어요? 14개. 오케이. 조금만 더 갈게. C, A 말고 C 뭐도 올 수 있어. 그 다음 순서. C? 그러면 CB 뭐. 그럼 이거 경우에서 몇 개? 300. 그러면 6개니까 지금 누적 몇 개? 60개. 좋아요. 그럼 C, B 다음에 C, C는 안 돼. 그치? 문자가 중복돼선 안 돼 지금. 그러면 그 다음 거 뭐야? C? D. 그러면 역시 300. 3팩. 66. 오케이. 그 다음에 C. CE. 근데 드디어 CE는 우리가 원래 착을 쓰려고 했었던 건 거야.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쓸게. CE하고 A부터 가자. CA는? 200. 그 다음은 CEA 말고 CE? B. B. C, B 다음에 올 수 있는 알파벳 순서 원래는 A, D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얘도 한 가지고 마지막 C, E, B하고 이것도 자리 바꾸는 거 뭐지? DA. DA 드디어 나왔네요. 근데 자기 자신까지 카운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누적 68개였잖아. 얘 69고 얘 70이라서 답을 70이라 써야지 69로 쓰면 안 된다고. 내 자기 자신까지도 순서 카운팅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보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스타일이 비슷한데 좀 다르네. 100번째 오는 거 구하래. 그러면 구해볼게. 자, A로 시작하는 거 다 모아도 4팩이니까 몇 개라고? 24개라고. 자, B로 시작하는 거 다 모으면 24, 그렇죠. 그럼 지금 누적 개수 몇 개? 48개, 오케이. C로 시작하는 거 다 모으면 24개, 그러면 이거 누적해도 몇 개? 72개, 그럼 조금 더 넉넉하게 그냥 가도 되겠죠. 팍팍. D로 시작하는 거 다 모아도 몇 개? 24, 더하면 뭔데? 거의 다 왔네. 우리 지금 100번째 찾는 거니까 지금부터 조금 신중하게 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답은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 그치? 근데 그냥 이렇게 해야만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초과해버릴 것 같아. 그래서 2 쓰고 그 다음에 원래 오는 알파벳이 뭐야 원래? A, A. 그럼 조금만 더 잘게 가자. A 다음에 B, B하고 여기를 이렇게 비우려고. 그럼 이거 몇 팩? 2팩, 2, 98, 그럼 거의 다 왔네. 2, A, B까지 해서 이게 2팩이면 2A, C, 2AC로 시작하는 거. 괜찮아? 네, 그 다음부터 쓰자. 자, 2AC 왔어요. 제가 지금 안 쓴 알파벳 BD밖에 없어요. 첫 번째. B가 왔고 D가 왔다라고 하는 게 먼저지. 네, 그 다음에는 2AC 하고 DB, 이렇게. 근데 여기 아까 누적 98번째, 얘 누적 99번째, 얘 누적 100번째.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써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일이 써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